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1학번 전진로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요? 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서 AI의 도입을 해서 우리의 좀 더 지식 정보를 좀 다양하게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혁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워낙 이제 인터넷이 또 발달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는 또 이제 교육에서도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워낙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직접 가르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교육조차도 사실 그렇게 이제 게임 산업과 또 이제 게임 산업을 통한 또 이제 그거에 또 앞서가서 교육으로도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인간이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대체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끄고 잠자기 전에 불을 끄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뭐 TV를 켜고 이런 사람이 했던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이제는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서 스스로 다 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화 시킨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지 않나. 그러려면 이제 생활 패턴의 데이터도 다 모아야 되고 인간의 양식도 다 정보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 기술,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컴퓨터화 시키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왔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는 이 4차 산업혁명까지 부를만 할까 이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180도 달리게 할 만큼 우리 혁명이라고 부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화번호 다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알아서 대체하고 이 작은 핸드폰 없이는 이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우리 모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좀 끼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혁명이라고 부를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조업 쪽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제조업에서 되게 핫 이슈가 됐었던 게 스마트 팩토리 형태인데 그 공장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컴퓨터로 돼 있고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색깔,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니즈에 맞춘 그런 상품들을 되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되게 빠르게 찍어내는 공장이 되게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신선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인원이 감축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더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물품이 더 싸지고 하는 부분에서 더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은 더 이제 만족을 얻지만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단점들이 많이 또 있게 되기 마련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그 커피 전문점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그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실제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야 할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직장이 없고 이 실업률이 높은 그거에서 특히 그 아마존이나 그 아디다스 같은 그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기계로 이제 그 물건들을 찍어내다 보니까 그 실업률이 너무나 높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달해서 사실 너무나 그 기계나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너무 발달해서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도 이제 그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허와실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지만 이제 변호사도 컴퓨터가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하고, 이제 통역가도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AI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편하고 윤택하게 하지만 또 이면에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또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되게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반면에 관리 직군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또 그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AI를 관리하는 직군들의 직업이 이제 많이 창출되고, 대신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던 일들,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했던 일들은 좀 줄어들지만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군들은 좀 늘어나는, 그래서 이게 균형이 과연 맞을까라는 거는 저는 좀 퀘스천이지만, 이런 거는 우리의 좀 난제이고 좀 숙제이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주목되는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의 결합을 핵심 기술로 하는 계기가 인간처럼 지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는 스마트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이다. 간단히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능 정보 기술입니다. 아주 좋은 그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사실 교육회사에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활용되겠죠?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영단기 회사 같은 곳은 예를 들면 토익의 점수대별로 AI가 알아서 그 다음 점수, 그러니까 그 다음 좀 상위권 점수를 맞기 위한 그 루트를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500점대가 600점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A가 알아서 이제 추천을 해줘요. 그 점수대별로. 이런 교육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또 교육 열풍이 거세기 때문에 그만큼 AI 활용도가 교육회사에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제는 공교육 학교에서도 AI를 도입을 한다는 또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정보를 통해서 교육 쪽에 먼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 교육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실제적인 이 조사를 보니까 그 이제 LA의 한 초등학교는 그 라틴계가 한 70% 이상을 차지해서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는 이제 30개 이상의 언어권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교육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사에서 이 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교육열이 높고 사실은 그 졸업하지 못한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든지 쉽게 또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전체 고교의 13%에서 한 40% 이상의 학생이 제때 졸업하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댈러스나 휴스턴 등의 많은 대도시에는 중도 탈락률이 55%를 넘는 고등학생 학교도 상당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AI 그다음에
이런 4차 혁명을 통해서 그 이제 교육에 조금 더 아까 우리 강지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에 투자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겠네요.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온라인 게임이 가지는 이 G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라인 게임이 가지는 또 흥미와 몰입 요소의 학습 커리큘럼을 결합시키면 학습에 대한 강한 몰입 속에서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G러닝에서 좀 각광받고 있는 곳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된 지역,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나 이런 학원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미국이나 좀 기술력이 있는 좀 그런 나라에서 교육용 VR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그런 좀 임팩트 투자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VR이 오히려 이제 VR 안경을 쓰면은 학교가 보이는 거죠. 내 눈앞에. 그리고 선생님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칠판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집에 있지만 VR을 쓴 학생은 마치 이제 학교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VR 시스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교육의 평준화가 될 것 같다. 근데 반면에 이런 좀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일본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좀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안 좋은 나라, 그러니까 좀 낙후된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교육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상향 평준화가 조금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G러닝은 그 2003년 그 중앙대학교의 경영학 수업에서 처음 개발된 이래로 지금은 이제 문화부와 교과부가 추진하는 8개 초등학교 시범학교로 확산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수학과 그 영어 과목, 그 정규 수업 시간에 G러닝은 교과서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한국이 만든 G러닝을 미국인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 공교육에 이 G러닝을 도입하기 위해 10여 명의 미국 학계와 산업 인사들로 구성된 G러닝 커미티 위원회가 2010년 6월 LA에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한국이 이렇게 G러닝이란 것을 만들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런 박람회나 그런 곳 가면은 요즘도 좀 자주 보이는 게 코딩 게임이에요. 코딩 게임.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쪽으로 좀 정부 부처에서나 아니면 좀 그런 사회 전반적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많이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요. 근데 코딩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일반인이 다가가기가 좀 힘든데 그걸 굉장히 쉽게 그 게임으로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VR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블럭 같은 거를 이렇게 맞추는 형태로 코딩 교육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걸 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쉽게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걸 보면서 되게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그런 교육의 그런 기술 혁명들이 이런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좀 피부로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이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개발이 되어야 할 거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이제 교육이 발달하고 편해지고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지만 사실 문제는 이제 또 그러한 인간이 또 오히려 이제 그 기계가 대신하면서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아진다든가 또 그 인성이나 성품의 개발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는 사람과 사람, 선생님과 제자가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해가고 배워가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접촉도 하게 되고 컨택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그 실제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그 기계가 대체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그 여러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조사 이 자료를 보면 그 이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래서 20억 개면 지구상 인류의 일자리 중에 25%가 소멸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신세계보다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학생은 이제 예전에는 그 직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아르바이트가 이제 기계로 많이 대체되다 보니까 주문하는 것이 지금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피부로 와 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작합니다. 그 지러닝 뭐예요? 그 여러분 알아있어요? 쥐러닝이요? 지러닝. 쥐러닝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되게 게임을 가지고 약간 게이밍 그런 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그냥 러닝에서 학습이란 게 뭔가 좀 딱딱하고 좀 우리가 좀 꺼려하는 그런 거라면 약간 게임의 요소들을 넣어서 뭔가 VR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좀 공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코딩 교육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학문들을 거기에 게임을 접목해서 좀 쉽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알고 있습니다. 참 근데 그 러닝이 저는 그런 교육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쥐러닝이 좀 그런 산업군으로 좀 하나로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분야에서 그런 아이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그런 코딩 교육 내지는 그런 VR 장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학습 시스템이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저는 강남 쪽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 VR 스테이션이나 그런 VR을 가지고 하는 그런 체험장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뭐 예를 든다면 뭐 소방 시설 학습이라든가 소방 학습이라든가 그러니까 불 끄는 거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안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학습을 할 때 VR을 실제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그런 되게 위험한 장소를 구현을 시키기가 되게 힘드니까 그걸 VR로 분석을 VR로 그 구현화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건물 옥상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VR로 꾸며두고 그걸 가지고 학습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교육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좋은 그런 교육의 한 기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G러닝이 사실 그 온라인 게임의 몰입도와 흥미를 기술에 접목시킨 그 기술이잖아요. G러닝 자체가 그 단순하게 교육뿐만이 아니라 광고에서도 AR 기능을 도입을 해서 이제는 3D형 식의 이제 5개 광고물이 또 나온다고 하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시각 효과랑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이제 게임의 흥미를 활용한 광고 기법이 좀 새롭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교육에서도 VR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제 오락 환경이지만 오락이 되는 이제 컨텐츠가 이제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제 코딩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그 G러닝이 활용해볼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G러닝 산업에 뛰어드는 그런 산업군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창업률도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각 대학 계층에서도 그런 G러닝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산업을 통해서도 이 집집마다 아니면 학교 공교육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중국인인데 중국인 입장에다가 지론형 저게 그 인공지능 같은 게 아침에 일어나고 주방에다가 그 기기식으로 요리를 하는 게 일단은 첫날에 그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아침에 뭐 몇 시 일어나고 샤워하다가 그 인공지능으로 요리를 하고 뭐 개인적으로 쉬고 화장실 다니다가 죽 같은 거도 먹을 수도 있고 야채 챙기고 이렇게 직장인들이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대. 이렇게 더 편한 시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기면은 4차 산업혁명 입장에다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절약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게 아기가 이제는 젊은 엄마들이 아기가 키우면 너무 어렵고요. 중국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따로따로 사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기계에다가 애기 가르치는 지식을 좀 쉬운 거 예를 들면 한국말 갈아타나 그런 간단한 발음이 가르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디자인 하시면은 사실은 이제 빠르고 행복한 인간에게 도움이 크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G러닝이 오락성 게임의 그 특징을 이어받아서 이제 흥미 유발을 시키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에 활용해볼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이제 AR 증강현실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G러닝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도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갔는데, 초밥집에 갔는데 이제 메뉴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인데 내가 버튼을 누르면 증강현실이에요. 메뉴가 내 눈앞에 이렇게 현실화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려봐서 이제 그 메뉴를 직접 눈으로, 시키진 않았지만 눈으로 보고 선택을 하면 바로 그 메뉴 그대로 나오는, 이런 음식점에도 이제 증강현실을 게임 오락성 있게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되게 좀 재미있어 하죠. 아직은 좀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고 또 반응도 좋고, 이런 거를 이제 교육에도 활용해 본다면, 특히 유아 교육에서도 애기들은 이제 집중력이 되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집중력을 끌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G러닝이 그렇게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집중력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유아 쪽에서도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뿐만 교육, 어떻게 보면 체인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또 실제로 또 하고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케팅 쪽 일을, 광고 일, 마케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약간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소구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고객들이 뭐 어떤 점에서 좋아하는지 그 소구점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그 소구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저희 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킬링 포인트인데, 근데 뭔가 이 AR 같은 증강현실 같은 개념에서 결국에는 아까 예시를 들었던 메뉴판 같은 게 좀 더 내한테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광고를 짜거나 마케팅 기획을 할 때도 고객들이 그 최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입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 오감에 더 느껴지게 이 광고 마케팅을 할까가 제가 자나깨나 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AR은 뭐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뭔가 광고에서 있을 때 되게 좋은 그런 툴인 것 같아요. 좋은 관점이고. 그래서 그런 고객의 소구점을 만족시키는, 겨냥시키는 부분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좀 다양하고. 그리고 개인 경험으로는 저는 한 4년 정도 전에 실리콘밸리를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때가 한창 페이스북이 그 오큘러스라는 그런 VR 업체를 2조 원 정도의 인수를 막 했을 때, 그래서 한창 그 실리콘밸리 내에서 그런 VR 그 붐이라고 할까요? 그게 한창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에어비앤비에 숙박하면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오큘러스 그 키트를 사용하는 디벨로퍼 개발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키트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4년 전, 5년 전에 되게 신기했고 내 손이 그 증강현실 보이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그 시점에서는 이거를 상업화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그런 되게 정적인 부분에서만의 그런 AR 기술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4, 5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당장 강남만 가더라도 그런 게임 스테이션들이 있고 슈퍼마리오 뭐 그런 비행기 게임 그런 거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콘텐츠로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인터넷에 인터넷의 발견에 비견될 만한 그런 혁명?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한 주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저도 좀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G러닝에 대해서 몰랐는데 온라인 게임 기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나왔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년도죠. 2002년, 2003년도에 그때 한참 제가 중학교 때 하던 게임 중에 거상이랑 군주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 게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 있고 대만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지역들이 이제 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장수들이 이제 게임이 RPG처럼 키우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지역명을 이제 외우게 됐고, 또 우리나라 장수, 또 해외 장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한국지리, 그 다음에 국사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게 영문판으로 나와가지고 그 단어 같은 거를 몰라가지고 영어 사전에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도 찾게 되면서 이게 또 전쟁 용어가 많은데 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전략 뭐라 그러죠? 좀 뭐 장기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또 쿵쿵따랑 배틀가로세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좀 국어 사전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맞아요. 되게 여러 가지 면으로 공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카들이 있는데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가면
스마트폰을 지워줘요. 근데 보니까 막 스마트폰 앱으로 요즘 막 화장하기, 막 인형 옷 갈아입히기, 그 다음에 뭐 쿠키샵, 쿠키 만들어서 파는 거, 뭐 젖소 우유 짜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어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게임은 이제 3, 4살짜리 조카들이 화면제 막 눌러서 해요, 그거를 또. 근데 하면서 그거를 또 실제로 또 그 완구, 유아용 완구를 사주면은 또 이렇게 직접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게임 기반 교육이 효과가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또 VR 그 증강형 현실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 몇 년 전에 포켓몬고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뜨거웠죠. 네. 뜨거웠죠. 지금도 요즘 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AR 게임의 네. 대표적으로. 그 포켓몬고도 되게 그 당시에 되게 혁신적이었고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 요즘에는 그런 게 접목된 게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증강현실 그런 게임 연장도 있고, 또 이번에 5G가 개통됐으니까 더 속도가 빠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분야가 좀 전망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 빅데이터와 함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더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빅데이터가 별거는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가공을 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생기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개인에 있는 사소한 모든 정보를 다 뽑아서 맞춤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IoT도 있고 뭐 증강현실도 있고, 사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알아서 나오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아서 그 콘텐츠를 즐겼다고 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내 눈앞에 찾아오는 거죠. 내가 이제 쉽게 즐길 수 있는 세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발판이 되어서 우리 많은 삶의 양식을 바꿀 것이다 라는 또 좋은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회사가 나만의 그 사소한 모든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그 좋은 유익한 점이 있지만,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정보를 어떻게 다 알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강지원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소스가 다 이제 인터넷상에 다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기술이다. 네, 되게 무서운 기술이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인데, 구글이 하는 것도 이제 쇼핑을 개인마다 이제 맞춤 형식으로 제공해 주겠다 하고 중대 발표를 했어요, 크게.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만 가도 내가 원하는 이제 나의 코디를 알아서 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편하잖아요. 편한데 한편으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죠. 무섭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정보를 사소한 것까지 다 이제 캐치를 하고 모아 있다는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큘러스도 그렇고 VR, 뭐 구글 글래스 되게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하지만 상용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특히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안경만 끼고 걸어 다녀도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내 눈앞에 다 보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가 없어서 상용화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었다면 되게 무서울 것 같다. 내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이 지금 동윤 씨의 그 과거 이력이 다 보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글에 가입되어 있는, 예를 들면 구글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다 노출이 된다면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세대가 왔고 조심스러운 세대가 왔고,
그런 세대가 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고 철저한 그런 또 검증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달갑기만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이 저는 이렇게 좀 좋게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랑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조치, 이렇게 법망 같은 울타리가 있다면은 되게 좋게 보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빅데이터 시대에 왔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는데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SNS를 통해서도 계속 1초에 수십만 개씩 계속 올라오는데 거기서 정확한 정보, 또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는 게 참 어려운데 또 직접 요즘 현대인들 바쁘니까 직접 찾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근데 맞춤형 정보라는 거를 그게 용어로는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개인한테 해당하는 그 정보를 맞춰서 제공하는 게 저는 오히려 되게 편리하다고 항상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주제가 이제 G러닝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게임 기반 교육이라고 했는데 각자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뭐 특성, 그다음에 뭐 자기 진로나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에 있어서 거기에 맞춤형 뭔가 게임을 기반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은 더 재밌게 더 특성화 시켜가지고 특화시켜가지고 그런 데 쓰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저는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 그런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임이나 VR 같은 거를 하면 제가 친구랑 VR 게임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이게 그런 거에서 의외로 다른 거에서 좀 단점이 생기더라고. 어떤 거에서 단점이 생기냐면 둘 다 VR 고글을 꼈는데 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나가서 이미 한 화면이 넘어갔는데 친구는 아직 안 지나가서 그 이전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진행해서 넘어갔는데 야 어디로 와 이렇게 했는데 친구는 그 화면이 안 보이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서로 말이 없어지고 소통이 단절되더라고요. 이게 게임이라는 것도 지금 전 VR 게임으로만 예를 든 건데 게임이라는 거는 거의 1대1 매칭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좀 1대 다가 주로 좀 많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게임이라는 거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만 매칭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좀 더 벽이랄까 소통 그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항상 좀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좀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교육이나 그런 인프라가 많이 발전해서 각 한 명 한 명 개인을 위한 그런 프라이빗 서비스들이 많아졌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저도 한 3년 전에 저희 쇼핑몰을 운영하는 마케팅 팀에 있었고 그 쇼핑몰에서 되게 획기적인 서비스로 그 당시에 나름 획기적인 그 사람의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그 첫 페이지를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꾸며주는 거였어요. 뭐 되게 뭔가 밀리터리 룩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구매 데이터를 가진 사람 들어오면은 그 밀리터리 룩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뭐 여름 옷을 막 많이 찾고 그런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 여름 옷에 대한 걸 맞춰서 첫 화면을 꾸며주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왜 망했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데 왜 망했을까를 봤을 때 거기서 내린 결론 중에 가설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면 그걸 좋아하는가? 저희는 좋아할 거라 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획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질문을 드릴까요? 오히려 질문 드리죠. 아까 말씀하신 오히려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요? 아 오히려 그 뜻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 실제 그 상황이랑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반대된다는 말인데 네. 그래서 뭔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A를 좋아할 거라고 우리는 A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기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B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시장과 그런 그런 우리 회사의 생각이 좀 어긋난 경우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있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 고객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이제 그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제안을 이제 기계들이 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이게 사람들의 삶에 좀 더 약간 도덕적으로 들어간다고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분절 뭐예요? 분절. 분질. 죄송합니다. 잘해. 한국말 사사 잘해. 산도 실수가 분질. 실수가 있을 때도 있어. 분질. 본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삶에 그런 우리의 불편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거는 좀 기계가 학습한다는 거. 그래서 뭔가 그전에는 뭐 농업혁명도 있었고 정보혁명도 있었고 우리 삶이 좀 편리한 것도 있는데, 근데 뭐 농업기술이 뭐 혼자 본인이 막 발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보혁명이 있다고 컴퓨터가 뭐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은 좀 무서운 게 이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인간들이 주체하는, 그전까지 계속 인간 중심이었는데, 근데 이게 컴퓨터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기계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좀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우리 혼자 학습을 해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기계가 학습해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동등자의 입장까지 이 기계가 올라섰다는 게,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의 그런 뭐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좀 껍데기를 벗기면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덧붙이면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자동화죠. 모든 게 다 이제 자동화가 되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AI가 학습 능력이 그만큼 또 뛰어나고 적응 능력도 있고, 그래서 밀리터리에도 엄청나게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모든 또 기계가 자동화가 되어서 인간이 어렵게 했던 일들을 이제 기계가 이제 다 대신해서 하는. 그래서 이게 혁명적이긴 하다라는 생각까지 사실 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다면 이제는 기계가 알아서 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 관리만 하면 되는, 내 인생을 관리만 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죠. 편한데 이게 과연 인간이 그렇게 편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들죠. 사실 들고, 아까 또 이제 소통의 단절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이거를 우려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AI 영화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이제 감정을 익힐 수가 없는 기계의 한계도 많이 보여지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기기나 소프트웨어 같은 소물이 인간처럼 정보를 수집,
의사 결정, 행동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사전적인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한물 기계가 대신해서 해주니까. 혹시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3차랑 달리 4차는 좀 초연결 사회에 좀 접어드는 거라고 좀 보이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어떤 제품을 꼽으라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 그냥 전화랑 문자 이 정도만 했다면은 이제 이걸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런 SNS뿐만 아니라 이걸로 이제 결제도 되고 쇼핑도 다 되고 스마트폰 하나면은 예전에는 MP3도 따로 막 꽂고 다녔었거든요. 저 중학교 때는 핸드폰 따로 또 MP3 따로 했는데 스마트폰 하나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걸로 이제 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도 가능하고 또 그런 거 아니어도 요즘엔 더 나아가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걸로 있기도 하고 또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송금할 수도 있고 뭐 조회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 스마트폰 하나면은 다 되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타도 다 이렇게 만지고 있고 뭐 길거리 지나가도 다 이러고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직장도 요즘 중고등학생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유튜버나 아니면 아프리카 방송인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장하면 어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영상 찍고 그거를 이제 뭐 유튜버나 아프리카 어떤 한 플랫폼 통해서 그런 게 하나의 또 직업군이 생긴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각자 하던 거를 한 사람이 이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 좀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혼자서 못하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서 이제 이 스마트폰 덕분에 다 할 수 있으니까 1인 가구도 계속 더 늘어나고 맞아요. 전에는 요즘에는 저도 이거 어플 쓰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취하거든요. 자취하면은 집에 안 나가요. 저 이제 직장 다녀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뭐 먹고 싶으면은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이나 피자 시켜 먹으면은 알아서 이제 결제만 하면은 바로 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마트 쓱 배송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마켓컬리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뭐 샛별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날 밤에 한 11시 전에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집 앞에 딱 이렇게 오거나 그냥 집 안에서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다 해결돼요. 뭐 세탁도 문에 걸어놓고 뭘 빨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세탁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어플로 뭐 세탁 특공대라는 그런 어플이 있으면 그거 그냥 걸어만 놓으면은 회수해 갔다가 그냥 다시 갖다 줘요. 집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저는 이제 네.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O2O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경계가 사실 없어졌죠.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만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주문하고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이 따로 이제 구별이 돼서 나아갔다면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졌다.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내가 주문한 게 실제로 내 문 앞에 오게 되고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밖에 나가면은 또 그 상점에서 내가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너무 편한 시대에다가 사람들이 게으른 행황도 나오고 건강 관리도 좀 관심이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쉬운 병에 중독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렇죠.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편하지만 사람들이 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단점 항상 그런 단점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에서도 그 세계 보건 기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뭐 만약에 많이 쓰면은 나중에도 의지를 떨어져요. 나중에 뭐 불편한 일을 숨기면은 좀 참을 수 없고 그냥 짜증나다. 만약에 병화가 되면 어린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좀 잘 챙겨줘요. 근데 너무 편한 다음에 나중에 나가서 일하거나 학교 다니거나 불편한 일을 숨긴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다니까. 그리고 짠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뭐 주문한 다음에 여기 받은 경우는 전화하고 욕하는 말도 나와요. 원래는 제가 메시지가 받는데 뭐 이해가 딴 사람들이 이해가 못하고 주문한 다음에 생각하고 뭐 다음 날에 받아야 되고 갑자기 눈이 많이 무거워. 그래도 빨리 받아야 되고 근데 여기 받으면은 뭐 오프라인 좀 핑가를 안 주고 전화 배달하는 직원들이 전화하고 정말로 나쁜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은 좀 회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면. 네, 그 마지막 질문이요. 그 4.4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 혁신 지러닝으로 지러닝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꿔요? 사차 산업이 결국에는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앞서 예고했던 뭐 그런 코딩 교육도 있을 테고 VR을 통한 학습도 있을 테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 교육 혁신이 필요한 거는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교육이 지금도 21세기지만 학벌이 존재하고 또 그 대학마다 그 교육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뭐 몇 가지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뭐 코세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명문대 강의를 코세라를 통해서 뭐 스탠포드, 뭐 와튼스쿨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교수진들이 그냥 온라인에 자기 강의를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뭐 돈 얼마 안 주고 공짜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 명문대 교수님들의 강의.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제주도 산골에 사는 어느 고등학생 친구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는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 최고의 교수님 강의를 그냥 집에서 몇 번 마우스 딸깍거리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교육 혁신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G러닝이 도입이 돼서 게임처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들어준 거상이란 게임 저도 이게 어릴 때 저도 거상이란 게임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상이란 게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되게 그 게임의 요소가
이게 무조건 뭐 멀리하고 안 좋다 할 수가 없는 게 게임만큼 청년 그런 10대, 20대 친구들의 집중력을 확 몰입시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게임의 요소가 이런 러닝 그런 학습하는 부분에도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콘텐츠적인 요소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가의 부분에서 또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뭐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기계가 하지 못하는 뭔가 정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영감적인 부분들,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바탕이 돼야 이런 쥐런이의 그런 혁신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로 그런 말이죠. 모든 대학교는 사라질 것이다. 대학교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교육의 평준화가 이제 되어가고 있고, 루크도 대표 중에 하나고,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학교에서의 강의를 누구나 공평하게 인터넷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교육의 혁명이라고 저는 그 자체가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쥐런이의 도입이 만약에 또 된다면 이제 집집마다 컴퓨터에서 학교의 공교육에 이제 컴퓨터가 다 하나씩 놓아졌을 때처럼 이제는 이제 책상 대신에 스마트 테이블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게임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모든 학생들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게이밍 교육을 또 실시하지 않을까, 공교육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VR 기기나 아니면은 그런 스마트 기기를 제공을 해줘서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낙후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기기를 줘서 그 안에 이제 게이밍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학, 뭐 과학, 국어 모든 과목을 게임화한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이, 애기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래서 그런 또 기회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되게 사용자 편의적인 그런, 아무래도 좀 실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고객 편의적인 걸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머리에 좀 인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이라 그러면 그 고객이 될 수 있는 학생들, 우선시 되는 그런 혁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좀 장애 얘기지만 우리 나라의 학교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때 공장에서 학생들 찍어내듯이 똑같은 교과목, 똑같은 뭔가 똑같은 교과목, 똑같은 그런 커리큘럼 가지고 그런 걸 학생들 찍어내듯이 만들었다면, 지금은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잖아요.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고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고, 또 그게 또 산업의 힘이 될 수 있는, 한 명의 인재가 1000명, 10,000명을 오래 살린다는 이 시대인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그런 VR이나 아까 말씀했던 그런 요소들이 좀 더 첨가가 된다면 정말 교육이, 전 옛날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 교육을 받는 세대들 너무 부럽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참,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그런 뭔가 4차 산업혁명과 뭔가 기술의 발전에 빗대서 너무 의지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게, 그거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실리콘밸리 때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이제 학교들은 그 직원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는 학교죠. 거기서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한다고, PC, 컴퓨터 못 쓰게 하고 일부러. 걔네들한테 그 글밥이 되게 빽빽한 책을 읽히고, 뭔가 고전 뭐 수천 년 된 고전을 읽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되게 어이가 없잖아.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그 고객 유저들이 이
IT 온라인 가상 세계에 더 오래 쓰고 오래 뭔가를 하도록 온라인 세계에서 더 붙잡아주려고 노력을 한 한편 자기 자녀들은 그런 거랑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 자녀들한테 하는 게 진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좀 따라가다 보면은 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해를 더 우선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뭔가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의 혁명에서도 에서 볼 수도 있지만 교육 관점에 봤을 때는 그 본질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시되고 그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런 AR, VR, 뭔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큐레이션 서비스들이 이것을 위한 그냥 격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네. 저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대안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스마트폰을 학생들에게 이제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스마트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못 다니게 한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창의성을 학생들에게 오히려 키우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또 고전 문학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오히려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대신에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쌓게 하는데 지금 지런이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기반 교육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게임을 접목시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배운다? 근데 그게 장점도 있겠지만은 단점도 분명 있을 거고 창의성 부분에서 좀 결여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판교 NHN에서 직장 다니는 선배가 있어요. 거기서 게임을 만들어요. 또 스마트폰 게임을 만드는 형인데 그 형이 근데 웃긴 게 게임 회사 들어갔는데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나 아니면 뭐 그쪽 관련 학과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무슨 과인지 알아요? 뜬금없을 것 같아요. 그 유아교육 그런 거. 철학과 나왔거든요. 아. 근데 철학과 나왔는데 지금 게임 회사에서 엄청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드는 게 물론 철학과니까 기술적인 거는 뭐 기술적인 그런 요소들은 못 만들죠. 근데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도 그 선배 집에 가봤는데 여기 막 여기저기에 막 몰입 뭐 이렇게 단어가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런 추상적인 관념들을 이어가지고 게임이라는 컨텐츠 어떤 기획을 하더라고요. 네, 정리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게임이라고 지러닝이라고 하면은 좀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좀 창의성 결여 좀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네.